퍼즐 완성. 퍼즐 완성이니까 뭐 다 맞췄다는 건데요. 일단 그림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여곡절 끝에 지난주에 정책위 의장 새로 인선을 했죠. 그리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인선을 해왔는데 오늘 좀 종합적으로 좀 발표 좀 합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시죠. 중도나 수도권이나 청년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 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해서 상시의 인재 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그리면 수석 대변인으로서는 곽규택 의원과 한지아 의원을 전략부총장으로는 신지호 전 의원을 조직부총장으로 정성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유임할 생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그런데 친윤이라는 그쪽 그룹에서 그 언론 플레이를 막 하면서 반드시 유임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전을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정점식 의장을 그냥 유임을 시키면 당장 언론이나 야당에서 아 이거 봐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에 불과해. 정책위 의장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 예. 이런 평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동훈 대표의 얘기는 오늘 인선 발표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온 얘기는 뭔가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을 원래는 유임할 생각이었는데 친윤 쪽에서 뭐가 얘기가 나와서 바꿨다. 이거거든요. 화면 정리해보죠. 여기 보면 김종혁 국민의힘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죠. 한동훈 대표는 정정식 의장 유임할 생각이 있었는데 친윤에서 유임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압박을 하더라. 여론전 하더라.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다. 김철웅 교수님. 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 보면 굉장히 나쁜 버릇이 하나 생긴 게요. 저렇게 약간 까발리는 거, 폭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전당대회 때도 보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문자, 사과 문자를 일집했다. 또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댓글 뭐 여론 조성팀을 운영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면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이는 게 김종혁 이제 최고위원이 되셨는데 예. 첫 일성이 결국은 정점식 위원장이 무조건적으로 항복하고 들어왔으면 그리고 재신임 여부를 물었으면 네. 다시 한번 정책 개정을 시켜줄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친윤계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기분 상해서 잘랐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걸로 통해서 저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점식 전 의장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요. 저런 식으로 최고위원이 되신 분이 첫 일성으로 저렇게 까발리는 폭로하는 것들이 과연 전체적으로 이 새롭게 출범하려고 하는 한동훈 대표 체제에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 건지 조금 따져봤으면 하는 그럼 생각입니다. 저렇게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아마 앞으로도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사실 임기가 대선을 2년인데 생각하면. 내년 대선에 나가려면 당헌 당규상 내년 9월 달에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안에 신속하게 한동훈 어쨌든 지금 당장 소수파지만 나름대로 대표를 하는 동안에 당내 세력화를 구축해야 되는데 앞으로 확실하게 친윤계하고는 확실하게 대립각을 잡아가겠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런 것들이 아마 본인이 얘기하는 변화나 또는 본인이 얘기했던 그 취미성으로 얘기했던 어떤 비례를 향한 올바른 행보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종혁 지명직 이제 최고위원 오늘 뭐 공식적으로 됐거든요. 최고위원이 저 얘기를 한 건 3일이에요. 근데 뭐 사실 오늘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3일이면은 이미 내정이 사실상 정해져 있다. 이게 다 알려진 사항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원래는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의장을 유임시킬 생각이 있었는데 친윤 쪽에서 하도 유임 얘기하고 여론전 펼치니까 마음을 바꾼 거다. 그래서 교체했다. 이거거든요. 김지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게 무슨 상황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김종혁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이 예. 참 사려 깊지 않은 발언을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친윤하고 한동훈 대표 측이 정책위 의장 가지고 피장파장으로 예. 정말 좀 수준 낮은 정치 공세를 했는데요.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임명직인데 얼마든지 사전 조율을 해가지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거칠게 인사를 단행하고 인사까지 다 끝난 마당에 지명직 최고위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모욕감을 줘도 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의 당대표만 임무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의 당대표, 당원들을 통할하고 조합하고 예. 어떤 시너지를 낼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막 분풀이 하듯이 이렇게 망신 주고 거기다가 왜 임명직 최고위원이 자기 정치를 합니까? 이게 무슨 당에 도움이 돼요? 본인이 정말 언론에 나가서 이렇게 이름 나와서 화제는 될 수 있죠. 예. 그게 최고위원의 역할인가요? 그것도 임명직 최고위원이? 어. 저는 최고위원 임명직 인사 잘못했다고 보고요. 이렇게 계속 상처뿐인 승리, 나 잘났다 이런 정치하면 어떻게 당정 관계를 조화롭게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좀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김주호 전 부대변인이 갑자기 친윤계의 생각을 뭔가 말씀하시는 듯한 그렇게 느껴지는 발언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지금 뭡니까? 그 얘기 왜 합니까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일단 귀를 잡죠. 원래는 유임하실 생각이었는데 자꾸 뭐 언론에다가 얘기하고 유임해야 된다 뭐라고 자꾸 얘기하길래 마음을 바꿨다라는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물론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약간 전원 형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대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얘기하는데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나와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비공개 회동이 있었잖아요. 전격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좀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오래된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사적인 친소 관계가 공적인 임무나 여기에 대해서 너무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사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그냥 가십성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런 가십성이 중심이 되기에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표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상남자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렇게 그래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하고자 하는 이 변화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고 포용을 해주고 좀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기현 교수님.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는 친소 관계 아닌 공적인 이런 지위로 만난 거다. 이 얘기 함께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얘기도 꺼내놨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비공개 회동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먼저 제안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먼저 제안해서 얘기를 해줬다고. 이 얘기를 굳이 왜 강조를 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저 얘기를 왜 하지? 아니, 비공개 회동이었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제안했다든지, 그래서 뭐 본인이 거기에 회동을 하게 됐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제안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전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윤한 갈등은 여전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히려 자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통상적으로 이제 비공개 회동이죠. 그러면은 질문이 있어요. 그거 혹시 누가 먼저 제안해서 그 회동이 이뤘을까 질문 받으면, 아,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뭐 만난 게 중요한 거죠. 보통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 많이 합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좀 전에 그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자,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 최초에는 유임하려고 했는데 신윤계가 언론 플레이에서 잘라버린 거야. 이 얘기나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한 것도 한동훈 대표가 한 것도 우리가 먼저 제안한 거야. 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정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고 있다. 우리 뒤에는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다라고 하는 당정 관계의 주도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런데 과연 그렇게 온전하게만 비치느냐?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정정십 전 정책위원장의 사퇴 문제, 사실 한동훈 대표 취임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오르락 내리락 소위 당정 갈등으로 묘사됐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 부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대표가 됐다면요. 정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당직 인선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고 밀어붙였어야 됩니다. 그런 건 하지 못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원인은 친윤의 언론 플레이였고 윤석열 대통령 제안 내가 주도한 거고 이런 식의 주도성을 강조한다. 그만큼 정치력이 아직은 당내에 지금 뿌리 내리고 있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정옥신 변호사는 지금 두 가지 사안을 이 정기랑 교수께서 동시에 분석해 줬어요. 앞서서 정정식 의장은 원래 유임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바꾼 거다. 그리고 내가 먼저 제안했다 만나자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상식적인 거는요. 정점식 의장이 사표를 제출했었어야죠. 이제 대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옛날처럼 정점식 의장이 투표로 의해 가지고 선출된 정책위 의장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정식 당대표에 의해서 임명된 의장도 아니고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임명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건 사표를 내는 게 상식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 생각에는 사표를 냈으면 한동훈 그 대표가 뭐 선배님 계속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 1년 임기가 채워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김종혁 요번에 최고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먼저 이제 제안하고 이랬던 거는 예. 지금 당에 이 정점식 의장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혹시 이재명 대표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신 정책위의장 그만둬. 그러면 뭐 민주당에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입니까? 김옥균 프로젝트 운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정점식 의장도 임기 주장하면서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만둬 이렇게 하면 더 논란이 커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스스로 정점식 의장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게 한동훈 대표한테는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런 사전적인 그 노력으로 먼저 대통령께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갖다가 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전권은 대표한테 있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얻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점식 의장도 버티지 못하고 그러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저런 것이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생각보다는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그걸 지금 밝히는 그런 노력을 한 거다라는 걸 강조한 거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동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비공개 회담 제안을 본인이 먼저 했다고 밝힌 것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는 친소가 아닌 공적인 지위로 만났다고 또 강조합니다. 공적인 지위로 만났다는 걸 강조해요. 그거는 공적인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고 예. 그냥 개인적인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예. 윤석열 선배님,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하면서 사적으로 조언도 할 수 있고 사적으로 도와드릴 수도 있고 한데 지금 그러기엔 더군다나 상황이 어땠습니까?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 뭐 문자 이야기 막 저런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그때 한동훈 그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는 공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예.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영부인과 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당대표 됐다고 대통령하고 사적인 관계 내가 20년 전부터 잘하는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오히려 모순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주호 전 부대변인께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만나는 그 자체는 공적 지위로 만난 거다. 친소 이런 거 아니다. 라고 굳이 강조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본인 위치를 확인받고 싶고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그 모양인데 본인이 60%는 넘는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를 받았으면 예. 그걸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신 있게 국민들한테 좋은 정책을 펼치면 되는데 자꾸 뭔가 좀 분에 못 이겨서 내가 잘났다 이런 얘기뿐이 저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좀 한동훈 대표님이 대표 되셨으니까 마음을 좀 크게 써서 정부 여당 예. 야당이 아니고 그 정부 여당 대표에 맞게 좀 조율을 잘하고 예. 좀 통하라는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언을 또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당내 중진 의원들과 만났어요. 그리고 이 만남은 내일 그리고 이후에도 좀 몇 차례 더 예정돼 있거든요. 오늘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울산에서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당내 이제 다선 의원들, 뭐 4선, 5선 막 이런 다선이신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데 화면을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경태, 권성동 의원, 대표적인 다선 의원들이죠. 그리고 내일은 주호영, 권영세, 윤상현, 조배수 의원. 그리고 8일에는 4선 이상 의원들. 아주 중진들을 잇따라 만납니다. 그리고 앞서도 나왔지만 이런 상황과 함께 오늘 당 회의에서는
인재영입위원회를 강화하고 더욱더 확대하고 뭐 이런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철영 교수님. 네. 내 편 만들기로 보는 시각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임기가 사실 한 1년 정도면 아무래도 당내 세력을 계속적으로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오늘 이제 그 보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경험이 좀 짧고 예. 당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예. 다선 중진들을 만나서 일단 여러 가지 귀중한 경험이나 아니면 조언들을 들으려고 하는 아마 경청하는 자리로는 보이고요. 경청은 단순히 경청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라는 자리입니까? 뭐 당연히 경청하면서 많이 도와달라고 할 텐데 아무래도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큰 과제를 갖고 있거든요. 첫째는 이번에 총선에서 크게 패했기 때문에 아마 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수를 혁신할 것인가 예. 아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계속적으로 어쨌든 범야권에서의 어떤 특검 전국 그다음에 어떤 뭐 탄핵 정국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예. 아마 결국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2조 심판론을 또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2조 심판론이 지난 총선에서는 굉장히 조금 성급한 슬로건이었다면 앞으로 2026년, 2027년 어떤 지방선거나 아니면 대선 전국에서는 예. 상당히 이재명 심판, 조국 심판 이런 부분이 좀 맥혀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당내에서 어떤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한편으로 볼 때는 앞으로 대야 투쟁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많은 뭐 의견을 듣고 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하면은 뭐 맨날 이 과제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된 건지 아닌지 뭐 정확하게 아직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